안녕하세요. 별남 선생입니다. 오늘은 미분계수와 도함수 단원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다음 함수의 미분법, 미분계수와 도함수라는 단원이고요. 같이 함께 보도록 합시다. 세 번째 단원, 미분계수와 도함수. 일단은 제일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평균 변화율. 어,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쉽게 우리 그래프 형태로 설명을 좀 해봅시다. 자, 여기 위에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해봅시다. 얘가 y는 fx, 그리고 이때가 a값, 그리고 이때가 b값입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여기가 fa값, 그리고 여기가 fb값에 해당하겠죠. 자,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야 되는데, 이때, 자, 이거를,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때 우리는 요 부분을 b 빼기 a입니다. 얘를 x의 증가량, 증분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증가량이라고 표현하고 얘를 델타 x라고 표현합니다. x의 변화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fb에서 빼기 fa 값인데 이걸 y의 변화량 델타 y라고 표현을 합니다. 각각 델타 x, 델타 y는 x값의 변화량, y값의 변화량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때 이 변화량을 가지고 만들어진 이 a, fa와 b, fb 사이에 이렇게 두 점 사이에 얼마만큼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게 바로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평균 변화율은 함수 y는 fx가 a에서 b까지 변할 때에 이걸 평균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a부터 b까지 평균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그럼 어떻게 나타내느냐? 평균 변화율은 지금 x축과 y축 두 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균 변화율은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즉 x가 얼만큼 변화할 때 y가 얼만큼 변화했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x는 b 빼기 a만큼 변했고 y는 fb에서 fa만큼 뺀 만큼 변했죠.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얘를 델타 x라고 쓰기도 하고, 근데 델타 x보다 델타 y는 여기 있었으니까 이 b값을 이 b값 이 점을 요만큼이 fa입니다. 그리고 요만큼은 델타 y이기도 합니다. 맞죠? 아, 이거를 이렇게 해봅시다. 이 b점은 이 b점을 a 플러스 델타 x라고 표현 가능하죠. 여기 a만큼, 그 다음에 델타 x만큼. 그랬을 때 이 값은 fb이기도 하지만 f에 a 플러스 델타 x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얘는 f에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이때 b를 a 플러스 델타 x로 바꿔서 여기다가도 대입을 했고 여기다가도 대입을 했을 때 오른쪽과 같은 식이 생겨나는 거죠. 이걸 평균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그럼 평균 변화율은 그래프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냐? 얘는 두 점 사이에 기울기가 바로 평균 변화율입니다. 이 두 개의 점 사이에 기울기를 구했죠. 맞죠? 이거 직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 구하는 거 똑같죠. 그래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같다. 평균 변화율이 어디서? 그래프 위에서. 즉 평균 변화율은 두 점 사이에 얼마만큼 변화하는가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평균 변화율이 두 점과 점 사이를 표현하는 거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는 순간 변화율이란 걸 알아야 됩니다. 순간 변화율. 그럼 순간 변화율은 또 무언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방금 전과 똑같은 의미로 좀 보도록 합시다.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래프가 이렇게 좀 더 극적으로 그려볼까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때 여기를 이 점을 A, 그 다음에 여기 이 점을 B라고 합시다. 여기를 B. 그러면 다시 여기를 그려보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겠고 이렇게 있겠죠? 그때 여기는 델타 X, 여기는 델타 Y였습니다. 그리고 평균 변화율을 구할 수 있었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원하는 건 아니야,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 지울게요. 자, 지금부터 할 건 뭐냐면 바로 순간 변화율이란 겁니다. 이 A와 B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은 바로 얘와 같습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점이 직선으로 표시됐습니다. 여기에 있는 점이 점점 내려온다고 합시다. 즉 B점이 A점이 점점 가까워져. 그러면은 점점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낮아집니다. 그랬을 때 이 B점이 A점에 거의 한없이 가깝게 붙었어요. 바로 B점이 여기 옆에 붙어 있다고 해보자. 여기 옆에 이렇게 붙어 있어. A점이 여기인데 B점이 여기 바로 붙었어. 그때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즉, 이 노란색 기울기가 점점 낮아지다가 B점이 A점에 거의 붙으면은 이 보라색 선으로 바뀌는데 이게 보아하니까 접선처럼 보여요. 이 하얀색 y는 fx에 A점에서의 접선처럼 보이죠. 보라색 점이. 즉 순간 변화율은 x는 A에서 즉 어떤 특정 점에서의 변화율을 얘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자,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가요. 델타 x분의 델타 y. 즉 뭐냐면 평균 변화율에서 이 x의 변화율을 한없이 작게 만들었을 때 어떤 변화가 있겠냐? 그러면은 그때까지 예를 들어 이게 30분 동안 이만큼 변화했다 합시다. 그랬을 때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야. 20분, 10분, 5분, 3분, 2분, 1분, 30초, 20초, 10초, 그 다음에 1초, 0.1초, 그 뭐예요? 찰나의 순간, 엄청난 짧은 순간이 되는 거죠. 이게 그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엄청 짧은 순간 동안 이 변화는 어떤 특징을 갖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아까 배웠다시피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가는 건 변함이 없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b를 a 플러스 델타 x로 바꾸면 b를 a 플러스 델타 x로 바꾸면 얘는 f의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사실상 얘가 이게 0으로 가니까 fa 빼기 fa는 0이고 얘도 0이니까 0분의 0 형태예요. 0분의 0 형태. 보통 그런 방식으로 풉니다. 0분의 0 형태. 우리 저번 시간에 뭐예요? 함수의 극한을 배웠죠. 거기에 0분의 0 형태를 풀어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걸 응용해서 푸는데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요. 또는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갈 때, 즉 여기 특정 점을 찍읍시다. 얘를 x, fx라고 여기 위에 임의의 점을 정했을 때 이 점이 한없이 a점에 가까워졌을 때 라는 의미로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라고 쓰기도 합니다. 전부 다 같은 식이에요. 얘가 같은 식입니다. 이렇게. 우린 이거를 순간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는 이 전체를 f-a, 즉 우린 이거를 미분 계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미분 계수. 순간 변화율을 다르게 얘기하는 말이 미분 계수예요. 그러면은 그래프 상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그래프 상에서는 순간 변화율은 평균 변화율은 두 점 사이의 기울기였잖아. 근데 순간 변화율은 a, fa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습니다.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 미분 계수는 사실상 같은 말인데 f-a. 자, 이거 좀 이따 배울 건데 f-x라는 거는 fx를 미분을 했다는 뜻과 같아요. 그래서 f-a라는 거는 a점에서 그러니까 미분한 함수에다가 a를 대입한 거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뭐 그거는 좀 이따가 정확히 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델타 x가 쓰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앞으로 h라고 쓰기도 합니다. 즉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빼기 fa 이렇게 쓰기도 한단 말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표현이다. 뭐랑? 얘랑.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알겠나요? 접선의 기울기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도함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도함수. 도함수는 쉽게 말해서 얘는 이제 미분된 함수라고 보면 됩니다. 미분된 함수. 이렇게 얘기합시다. 미분된 함수.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하게.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y는 fx라는 함수가 존재를 합니다. 이 함수. 그리고 만약에 a, fa와 b, fb라는 이 두 점 사이에서의 평균적인 변화율을 얻고 싶어요. 그게 평균 변화율입니다. 두 점 사이의 변화율을 구하는 게. 그리고 평균 변화율이 이건데 이거는 두 점 사이에 어느 정도 텀을 두고 구하는 거죠. 근데 나는 그게 아니야. 어떤 점에서의 순간적인 변화율을 구하고 싶어. 그래서 순간 변화율이란 것도 배웠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특정한 점을 찍어줬어요. 근데 평균 변화율은 당연히 점이 두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점이 필요하지만 우리 순간 변화율은 얘를 일반화 시킬 수 있어요. 일반화. 즉 x, fx란 점의 변화율을 구하고 싶어.
근데 일반화가 됐으면 당연히 이게 수식으로 주어질 거기 때문에 우린 이걸 도함수라고 구합니다. 자, 순간 변화율의 문제는 순간 변화율 이런 거였습니다. 뭐였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에 a란 점이었으니까 a 플러스 h 빼기 fa였어요. 자, a란 점이니까 a를 대입한 건데 그럼 도함수는 순간 변화율을 일반화한 거기 때문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a 대신에 원래 값인 그냥 x를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우린 얘를 f-a라고 했지만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f-x라고 한 겁니다. 얘를 도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함수 y는 fx에서 y-는 f-x를 구하는 거를 그러니까 도함수를 구하는 거를 우리는 미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함수를 미분하면 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즉 y는 fx를 미분해서 f-x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y-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dx분의 dy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dx분의 dfx라고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얘는 사실 나눈다는 표현 아니고요. dx분의 dy 막 이렇게 읽긴 한데 사실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읽는 게 아닙니다. 분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dy dx 이렇게 읽어야 돼요. dfx dx 이런 식으로 읽는 게 원칙인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냥 빨리 읽기 위해서 dx분의 dy, dx분의 dy 뭐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원칙은 뭐다? dy dx다. 이거 dy dx. 그 다음에 dfx dx, dfx dx 이렇게 읽어야 한다. 그럼 제일 많이 쓰는 건 뭐다? 얘다. 하지만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얘네도 알아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알겠나요?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봅시다. 네 가지를 배웠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뭘 배웠어요? 첫 번째 평균 변화율을 배웠습니다.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은 두 점 사이의 기울기. FA가 아니라 이거 FP. 두 점 사이의 사이의 변화율 구한 거죠. 그러니까 두 점 사이에 얼마만큼 변했는지, 그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변했는지 보여준 겁니다. 왜냐하면 곡선이에요. 자, 이때 더 빠르게 변해져. 우리 이런 곡선 많이 배웠잖아.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갔을 때 천천히 움직이다가 천천히 늘어나다가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 왜? 조금 왔을 때 더 많이 올라가죠. 같은 값을 올랐을 때 요만큼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변화율이 더 큰데 구간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근데 두 점 사이의 평균적인 변화율을 구하는 겁니다. 곡선이라 하더라도 그냥 중간중간 조금씩 다르지만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자 이렇게 해서 평균 변화율. 그 다음에 두 번째 순간 변화율은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너무 벌어지면은 평균인데 나는 이 A점에서의 어떤 추세를 갖고 있는지 알고 싶어. 그래서 이 A점에서의 순간적인 변화의 흐름을 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얘에서 만약에 A점이 여기 있어. 그럼 나는 이만큼 올라가. 근데 A점이 만약에 여기였어. 그럼 나는 이만큼은 올라가고 있어.
이 짧은 찰나에 요런 느낌, 이런 각도로 변하고 있어. 그 다음에 여기서는 더 높은 각도로 변하고 있어. 더 올라가면 더 가팔라지겠죠. 즉 점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순간적으로 더 위로 많이 올라가는 형태인 거예요. 그런 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변화의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되고요. 이거를 우리는 F-A라고 이름 붙이고 미분계수라고도 얘기합니다. 미분계수. 이 미분계수는 도함수의 F-X에다가 X는 A를 대입한 값하고 같은 거예요. 순간 변화는 미분계수와 같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도함수는 자, 내가 순간 변화를 알고 싶을 때마다 늘 이걸 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순간 변화율을 일반화 시켜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화 시켜놨다면 된다. 근데 이 일반화를 해서 나온 함수가 f-x 그 다음에 y- 뭐 이렇게 이런 것들로 뭐 등등등으로 표현하는데 우리는 이 함수들을 만들기 위해서 y는 fx를 미분하면은 여기 있는 함수들이 나온다 라고 알면 되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어렵습니다.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도함수라는 개념 자체가. 하지만 사실 미분법을 배우면은 완전히 쉬워요. 그냥 미분법은 단순한 계산 공식이기 때문에. 그럼 개념이 어려운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이 개념을 이해 제대로 못하더라도 미분하시오. 미분하세요. 그럼 굉장히 문제가 쉬워.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개념에 비해서 그냥 미분해서 문제 풀어. 이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소홀히 하고 넘기기 쉬운데 미리 얘기를 하자면 미분하세요 라는 문제들은 여러분에게 계산 방법을 알려준 거고 그 계산 방법을 통해서 이 개념을 이용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개념들은 어려워요. 근데 니네가 이 다음에 배울 계산 방법을 가지고 이거에 관련된 문제들을 풀 겁니다. 그러니까 연습하세요. 뭐를? 계산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이 개념을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해 못하면 이해될 때까지 보도록 하세요. 자, 다음 시간 개념 두 번째로 돌아오겠습니다.